저랑 남자친구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친구로 지냈어요. 그러다 졸업하는 날 남자친구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죠. 사귀게 돼서 모든 게 좋았지만 친구일 때와는 다르게 부끄러웠어요. 눈을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곤 했거든요. 그래도 용기 내서 말했어요. 나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돼?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와. 다음 날, 전 남자친구 집으로 가서 같이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집중해서 보다가 영화가 지루했는지 남자친구가 꾸벅꾸벅 졸더라고요. 고개를 흔들며 졸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제 무릎에 남자친구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이마부터 턱까지 찬찬히 살펴보는데 피부도 깨끗하고 입술이 분홍빛에 반짝반짝하는 게 너무 예뻤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와, 입술에 뽀뽀하고 싶다. 하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는데 그 순간 남자친구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꽥 지르고 남자친구를 밀쳤습니다. 그리곤 도망치다 붙잡혔는데 너무 민망해서 눈을 못 마주쳤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제 양손에 깍지를 끼고 몸을 제 앞으로 기대왔습니다. 뽀뽀하고 싶었어? 제가 대답도 못하고 끙끙대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제 입술에 뽀뽀를 해주었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고 제 얼굴이 새빨개졌는데 남자친구가 뽀뽀만 가지곤 부족하겠는데? 하더니 깍지 낀 손을 풀고 제 얼굴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전 눈을 감았고 남자친구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머리칼에서 나는 좋은 향기, 그리고 너무 부드러운 입술에 온몸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 들었어요. 키스가 끝나고 서로 새빨개져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못하고 손만 꽉 잡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그날 헤어지고 내일 또 만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보겠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어색해진 것 같아서 민망하네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2학기가 되니 친한 친구들이 군대를 가거나 휴학을 해서 어느샌가 혼자 학교를 다녔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려는데 예쁜 선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 우리과 2학년 맞지? 전공 수업 때 봤는데 같이 밥 먹자. 아, 네, 좋아요. 예쁜 선배가 웃으면서 다가와 반가웠던 저는 선배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선배는 저와 반대로 2년간 휴학 후 복학해서 동기들이 별로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수업을 선배와 매일 같이 들으면서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워낙 예뻐서 얼짱으로 유명해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많았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도 인스타에 올리고 선배와 많이 친해진 것 같아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언니는 예뻐서 좋겠다. 언니가 볼 땐 나 어디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너 지금 성형수술 말하는 거니? 응, 나 쌍수만 했는데 안 예쁜 것 같아. 좀 더 해야 할까? 어머, 난 자연이라 수술 같은 거 모르고 관심도 없어. 정색하며 대답한 선배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에 샵 자연미인, 샵 노성형, 샵 성괴극혐 이런 태그를 달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수업 중 다른 과 사람들과 앉아서 제가 성형한 사실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수업 끝나고 선배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대체 뭘? 왜 그러니 너? 인스타 태그도 그렇고 나 성형했다고 뒷담하고 다닌다며. 사실만 말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역으로 화를 내며 선배는 그렇게 휙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선배는 남학생들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남학생들이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야, 이거 그 선배 얘기 아니야? 봐봐. 남학생들은 서로 휴대폰으로 인스타 사진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제 추천에도 그 사진이 올라와 있어 읽어보니 얼짱 선배가 성형하기 전의 사진과 장문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선배의 고등학교 친구로 자연미녀 코스프레가 엮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짱 선배가 뒤늦게 들어오자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선배, 성형 안 했다고 하지 않았어? 남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선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강의실에서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인스타에 게시글 관련한 댓글이 도배되었고 선배는 자신의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결국 선배는 학교도 자퇴했고 덕분에 저에 대한 소문도 전부 사라져서 지금은 학교를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꾸니? 저에겐 반에서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때문에 요즘 너무 짜증나고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주병 때문입니다. 어때? 나 존예 여신이지. 사실 친구가 정말 이쁘면 모르겠는데 진짜 못생겼습니다. 그래도 자기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었는데 팔로스 또 올랐다. 미친 대박. 추천했다. 아싸. 남자애들이 다 나한테서 헤어나오지 못하네. 틱톡에 빠진 후로 공주병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플에서 얼굴 보정을 다 해주니 영상 속의 얼굴이 본인 얼굴인 줄 알더라고요. 다들 이쁜 건 알아가지고. 아, 오늘 뭐 찍지? 야야, 옆에 서봐. 춤 챌린지 할 건데 옆에서 들러리 서줘. 난 영상에 나오기 싫어. 안 할래. 아, 왜? 설마 나랑 얼굴 비교 될까봐 그럼? 저를 까내리며 자기가 잘난 듯 말할 때마다 점점 기분이 더 상했습니다. 사실 친구 계정을 들어가 보았는데 댓글에 이쁘다는 말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재밌어요, 공룡 닮았다 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친구한테 말하니 보면 몰라? 그거 다 내 외모 질투해서 그런 거지. 남자애들은 어떻게든 내 관심 얻어보려고 그런 거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니니5의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친구는 틱톡을 보고 있네요. 공주병이 점점 심해지는 친구랑 계속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제 친구는 노출이 심한 옷을 좋아합니다. 야, 너 여기 단추 풀렸다? 너 아직 애기구나? 이래야 예쁜 거야. 가슴 노출에 치마도 짧은 것만 입고 다녔죠. 야, 저것 봐. 개 쩐다. 오, 숙이면 팬티 보이겠다. 진짜 짧네. 주위 시선을 끌면 더 신나서 노출을 더 심하게 했죠. 오늘 진짜 덥네. 그치 얘들아? 문제는 친구가 제 썸남한테도 노출쇼를 시도했죠. 민호야, 나 여기 점 있다? 한번 볼래? 미쳤나봐. 내가 그걸 어떻게 보냐? 내가 허락할게. 여기 왼쪽 잘 봐봐. 으아! 수진이가 미쳤어요, 여러분. 친구의 강도는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미너스, 나 여기 아래 단추 좀 잠가줘. 거긴 좀... 아잉, 그러지 말고 빨리 잠가줘. 꼴 보기 싫은 모습에 제가 단추를 모두 잠가줬죠. 자, 이렇게 잘만 잠기네. 옷도 아주 딱 맞네. 얘 왜 이래? 너 지금 나 꼽주는 거야? 눈치 좀 챙겨. 넌 쪽팔리지도 않냐? 그렇게 입고 다닐 거면 차라리 벗어라, 벗어. 이렇게 입어야 이쁘거든. 가슴도 없는 게 까불긴. 그 말에 제 눈이 뒤집혔고 온 힘을 다해 엉덩이를 발로 찼죠. 친구는 아주 옛날에나 보던 캐릭터 팬티를 입고 있었죠. 와, 저거 뭐냐? 나 유치원 때 나 입던 건데. 어른인 척 하더니만 속은 완전 애기였네, 애기. 친구들이 모두 폭소하며 비웃었습니다. 친구의 별명은 초딩 반스가 되었고 요샌 옷을 잘 입고 다닌답니다. 대학교 새내기를 막 보낸 저는 용돈도 벌고 운동도 할 겸 헬스장 안내데스크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주로 하는 일은 안내데스크에서 회원 관리하는 것과 청소였어요.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회원들과도 자연스레 친해지고 알바에 재미를 붙이고 있었죠.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나? 헬스장에 새로운 코치가 왔더라고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운동선수 출신이어서 그런지 몸도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훈남 코치는 알고 보니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하남이었고 무뚝뚝한 듯 했지만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훈남 코치가 오고 난 뒤론 매일 함께 마감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같이 마감 청소를 하게 된 첫날 누나는 뭔가 밝은 바보 같은데 웃는 게 이뻐요. 밝은 바보에서 살짝 걸렸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말인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이후 같이 매일 함께 청소를 하면서 자연스레 친해지고 말도 놓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는데 잠시 쉬고 있던 훈남 코치가 저보고 와보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누나, 여기 잠깐 와봐. 왜? 저는 그 훈남 코치가 있는 곳으로 갔고 앉아 있는 앞에 서서 멀뚱멀뚱 쳐다봤죠. 여기 앉아봐 얼른. 왜? 뭐 이야기할 거 있어? 나 남자로 보여? 뭐라고? 나 남자로 보이냐고. 새카만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하는데 너무 놀라기도 하고 심쿵해서 횡설수설하다가 자리를 떴어요. 너 당연히 남자지. 여자는 아니잖아. 그럼 이만. 그 이후로 훈남 코치는 눈에 띄게 저를 챙겨주었어요. 하루는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기로 하고 훈남 코치가 주문을 하는데 비빔밥 4개 주시는데 1개는 콩나물 빼고 주세요. 누나, 콩나물 싫어하잖아. 그 말과 동시에 내 머리를 쓰다듬는데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얼굴이 빨개지는 듯 했어요. 그러던 중 방학 시즌이 되었고 여자 중고등학생 회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훈남 코치는 곧 여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어 있었고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는 훈남 코치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서운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질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훈남 코치를 피하고 차갑게 대했었나 봐요. 그걸 느꼈는지 하루는 훈남 코치가 저보고 잠깐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평소 누나 같지 않게 잘 웃지도 않고 나 잘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잖아.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왜 그래? 말해줘야 내가 알지. 나 누나한테 잘 보이고 싶다고. 그러지 마. 그냥 너 바쁘고 그런 것 같고 여자 회원들도 너랑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나 안 바빠. 그리고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누나밖에 없어. 응, 알겠어. 그 이후로 훈남 코치는 여자 회원들이 말 걸러치면 쏜살같이 코치실에 들어가거나 저에게 딱 붙어 있었죠. 그렇게 저도 조금씩 훈남 코치에 대한 마음이 커질 즈음 친한 외국인 회원이 웃으며 운동기구 하나를 가리키며 같이 운동하자 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운동하다 싸한 느낌이 나 뒤를 돌아봤는데 훈남 코치가 운동 프로그램 중에 절 무섭게 쳐다보고 있었고 속으로 아차 싶었지만 운동을 이어갔어요. 운동 시간이 끝나자마자 훈남 코치는 무서운 얼굴로 운동 중인 제 쪽으로 왔고 쫄보였던 저는 쫄리기 시작했어요. My girlfriend. 맙소사. 쏘리. 그리곤 저는 훈남 코치에게 붙들려 코치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방금 무슨 말이야? 화났어? 화났어. 그것도 매우. 나 누나 좋아해. 내가 너무 빨리 고백하면 차일까봐 말 못했어. 나랑 사귀자. 내가 잘할게. 바로 대답 안 해줘도 돼. 응, 생각해보고 답해줄게. 훈남 코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훈남 코치는 퇴근 후 톡으로 한 번 더 사귀자고 고백을 하였고 저는 잠들기 전 알겠다는 답톡을 보내고 두근대는 심장을 꼭 안고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안내 데스크에 앉았는데 남친이 된 훈남 코치가 옆에 와 데스크 아래로 제 손을 조심히 잡으며 여자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평생 잘해주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말을 지켜주고 있네요. 언니?
나 수술하고 싶다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학교 가기 싫어. 얘가?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래. 나중엔 엄마처럼 자신감이 생길 거야. 이쁘기만 하구만. 저는 다른 여자애들보다 가슴이 큰 편입니다. 진짜 빵빵하다. 짱 부러워. 그러니까. 그런데 무겁진 않아? 괜찮아. 특히 체육 시간이 제일 싫습니다. 제일 끔찍했던 기억은 달리기를 하다 브래지어끈이 풀렸는데 야야 저것 봐 대박이다. 남자애들이 노골적으로 제 가슴 쪽을 보고 수군대고 놀려댔습니다. 울면서 체육 선생님께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래. 너도 좀 조심 좀 하고 알겠지? 하지만 체육 선생님도 제 문제를 가볍게 받아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남친이 다른 반 남자애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다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는데 야, 네 여친 그 가슴 큰 애 어디가 좋아? 솔직히 승가지? 야, 당연히 그렇겠지. 걔가 승가 빼면 볼 게 뭐 있냐? 저는 남친이 제발 아니라고 말하길 바랬습니다. 야, 당연하지. 걔를 가슴 때문에 만나지 뭘로 만나냐? 몸매 하나는 끝내주잖아. 역시. 저는 남친이 그럴 줄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제 가슴 때문인 것 같아 너무 싫습니다. 혼자 고민하다 이 사연을 니니파이브에 보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은 밤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나서 집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난 길을 잃었어. 술에 너무 취했는지 불빛도 안 보이고 그러다 그만 길에서 주저앉은 채 잠들었지. 다음날 잠에서 깨어보니 웬걸? 처음 보는 방 안이었어. 방 안에는 엄청 비싼 가구에 완전 고급 호텔처럼 보이는 방 안이었지.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는 순간 발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렸어. 일어났어? 남자 셋이 들어오는데 와, 셋 다 너무 잘생겨서 난 대답도 못하고 얼어버렸지. 흰 피부에 새까만 눈, 정말 누가 봐도 연예인처럼 잘생긴 세 사람이었어. 화장실은 저쪽이고 옷은 여기 옷장에서 골라 입어. 밖에 식사 준비했으니까 우린 밖에서 기다릴게. 내 귀에 부드럽게 속삭이는데 목소리도 너무 좋더라. 나도 모르게 입을 꽉 껴안고 간신히 고개만 끄덕였어. 그러니까 셋이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떠들며 방에서 나갔지. 너무 잘생기니까 이게 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그땐 이상하단 생각은 못하고 나도 뒤를 따라갔어. 밖엔 긴 테이블에 레스토랑 요리들이 쭉 있었어. 그리고 꽃미남 둘이 서 있다가 내가 앉으니까 내 양옆으로 둘이 앉았지. 그리고 맞은편엔 아까 말 걸었던 꽃미남이 앉아 있었어. 음식도 너무 맛있고 고개만 들면 훈훈한 풍경이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 그날 이후 계속해서 함께 맛있는 밥을 먹고 저녁에는 이야기하다 잠들거를 매일 반복했지. 얼굴만 봐도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밤에 방문을 착각해서 다른 방을 들어가려고 했어. 문을 열려고 하는데 셋 중에서 가장 말이 없었던 미나미가 갑자기 내 팔을 낚아챘어. 여긴 열면 안 돼. 왜? 다 널 위해서야. 갑자기 걔가 주변을 쓱 훑어보더니 내 귀에 대고 속삭였어. 나중에 다 말해줄게. 귓속말로 그러니까 완전 녹아버려서 얼굴이 화끈거렸어. 고개만 간신히 끄덕이고 얘 손을 꼭 잡고 내 방으로 돌아갔지. 이날 이후로 미나미는 나를 데리고 나가서 산책도 시켜주고 공원도 같이 다녔어. 그러면서 미나미랑 가장 친해지게 되었지. 친해지니까 그냥 넘어가던 일들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도대체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지? 난 예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데? 저기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넌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 영화 같은 대사를 미나미가 하니까 완전 그림이었어. 그래도 부모님이 걱정돼서 말했지. 고마워. 하지만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부모님이 보고 싶어. 내가 말을 딱 꺼낸 그 순간 얘가 갑자기 눈빛이 변했어. 안 돼. 가지 말아줘. 제발 조금만 더 함께 있어줘. 미나미는 내 팔을 꽉 잡고 간절하게 날 바라보며 말했어. 난 갑자기 무서워져서 얘한테 이때부터 빌었어. 제발 보내달라고. 계속 빌고 또 빌었지. 내 말을 듣더니 미나미가 고개 숙이고 한참을 고민했어. 알겠어. 그럼 딱 3일만 더 있어줘. 그땐 내가 책임지고 널 보내줄게. 고맙다고 말한 뒤 난 내 방으로 돌아갔어. 근데 이때부터 무언가 무서웠어. 생각해보면 나갈 때도 항상 옆에 붙어있고 휴대폰도 안 주고 들어가지 못하는 방이 있다는 것도 너무 이상했거든. 더 이상한 건 다음 날부터였어. 얘를 제외한 다른 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거든. 저기 둘은 어디 간 거야? 그러자 얘가 미소 지으면서 말했어. 널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선물을 준비하러 떠났어. 나도 분위기 깨기 싫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지. 그리고 마침내 3일이 되기 전 밤, 난 내일이면 집에 간다는 생각에 설레서 잠이 안 오더라. 부모님이 내 걱정 많이 하셨겠지? 그러다가 문득 마지막이니까 저번에 열어보지 못한 그 방을 열고 싶어졌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방문을 살며시 열어봤지. 그 문 안엔 나랑 키도 비슷하고 머리 길이도 비슷한 한 여자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어. 나와 같은 옷을 입고 선체로 전시되어 있었어. 난 너무 놀라 바로 문을 닫았지. 그리곤 뒤도는데 거기서 미나미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 나는 너무 무섭고 떨렸지만 이겨내려고 용기 내서 소리를 질렀어. 저 여자는 누구야? 너희 도대체 정체가 뭐야? 내가 소리를 지르고 얘 뺨을 쳤어. 근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 고개만 돌아가고 맞고도 가만히 있었지. 난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 집에 보내준다고 했잖아. 책임지고 보내준다며. 그러자 얘가 진실을 말해줬어. 충격적인 내용이었지. 사실 꽃미남 셋은 이곳에서 여자애를 5주 동안 행복하게 해준 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형을 만들어 왔어. 그리곤 그걸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값에 파는 거였지. 안에 있던 여자는 바로 인형이 되어버린 여자였고 이번에는 내 차례였던 거야. 난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어. 빌고 또 비니까 미나미가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어. 좋아. 보내줄게. 울지 말고 조용히 따라와. 미나미를 따라 밖으로 나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 이곳에서 있던 일은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미나미가 섬뜩하게 웃으면서 말했어. 그럼 안녕. 또 만나. 또 만난다고? 생각이 든 순간 엘리베이터는 추락하고 나는 차가운 액체 질소 속에서 허우적대며 굳어가다 숨이 막히는 순간 꿈에서 깨어 일어났어. 얼마 전 동창회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너 피부 너무 좋다. 배도 아직 날씬한데? 그러게. 애도 너무 이쁘겠다. 임신한 티도 안 난다 얘. 아니야, 벌써 5개월인데 빈말이라도 고맙네. 에이, 그건 아니지. 너 피부도 은근 나빠졌고 솔직히 배 나온 티도 많이 나. 어쩌려고 그래? 요즘 관리받을 시간도 없을 텐데. 좋은데 알려줄까? 모임에 가끔 나오는 친구인데 혼자 독신이었습니다. 아, 난 절대 결혼 안 해야지. 솔직히 아깝지 너네도? 남편들 금방 배 나오기 시작하고 여행도 잘 못 가고 다들 나중에 후회할걸? 그런가? 야,
솔직히 그건 아니지. 난 결혼 생활 행복한데? 애 키우는 재미도 얼마나 큰데. 애 낳고 나면 몸도 상하잖아. 후유증도 심하고. 그래서 난 가끔 무서워. 뱃속에 있는 건 사실 기생충 아니야? 피 빨아먹는. 징그러워. 야! 박독신! 너 돌았냐? 어떻게 친구한테 그딴 소리를 해?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너네도 임신할 때마다 나한테 힘들다고 징징댔잖아. 뭐? 기생충? 내 애가 기생충... 너 미쳤어? 친구의 폭탄 발언에 말다툼이 크게 벌어졌죠. 그때 남편이 저를 데리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그쪽은? 오라. 아, 그때 그분 아니세요? 남편과 친구가 서로 엄청 놀랐습니다. 상황이 궁금해 남편 옆구리를 팔뚝으로 쿡쿡 찔렀습니다. 아, 왜 얼마 전에 요 앞에서 내 번호 물어보신 분이 있다 그랬잖아. 이분이야. 그땐 죄송했어요. 김남편이라고 합니다. 야! 너 남자 필요 없다며! 평생 독신이라며! 얘 진짜 웃긴다. 친구 남편 얼굴도 몰라서 그 나이에 헌팅을 다 했어? 그래, 지금이라도 내가 남편 대신 번호 찍어줄게. 자, 술에 너무 취해서 친구는 그대로 자리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잘생긴 남편 덕분에 그 친구는 모임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답니다. 요즘 강의가 온라인으로 바뀌어 화상통화 앱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켜놓고 자거나 다른 짓 하다 걸리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누나가 집에 찾아와서 부탁했습니다. 얘 람쥐야, 우리 지원이 좀 집에 맡기자. 어차피 너 집에만 있잖아. 아, 나 애 볼 자신 없는데. 걱정 마. 입에 뭘 넣는 것만 잘 살펴보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려줄게. 2살 된 조카는 귀엽고 잘 울지 않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손에 잡히는 모든 걸 입에 넣고 빠는 것이었죠. 출근하는 누나는 그렇게 조카를 맡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조카를 거실에 재우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열심히 수업을 듣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회현상이라는 것은 그때 조용히 제 방으로 조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제 게임패드를 열심히 빨고 있었죠. 쭉쭉대는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이, 지원아, 막 그렇게 빨면 안 돼. 전 조카가 너무 귀여워 혼내지도 못하고 무릎에 앉히고 달랬습니다. 아, 간지러워. 내 손에 빨면 어떡해. 그런데 어느샌가 교수님의 수업은 멈췄고 다른 학생들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뭐야? 누구야? 저거 대체 뭐 하는 소리야? 전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조카를 달래줬죠. 우리 지원이 엉덩이가 축축하네. 팬티 좀 볼까? 누워보자. 도대체 수업 중에 뭐 하는 겁니까? 저 교수님, 저 목소리는 람쥐 같은데요? 어떻게 수업 중에 저럴 수가? 불싸! 교수님과 학생들은 제가 여자친구와 장난치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공식 변태로 몰려 오해받을 위기에 처했었죠. 다행히 누나와 조카를 데리고 교수님과 직접 통화해 간신히 해명했습니다. 귀여운 조카 덕에 여자친구가 없다는 사실만 학교에 널리 퍼졌답니다. 저는 가슴이 4개입니다. 부유방이란 병입니다. 가슴이 2개 더 자란 상태예요. 당장 수술은 어렵습니다. 일단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어떡하면 좋아? 엄마, 괜찮아. 내가 가리고 다니지 뭐. 가슴 전체를 붕대로 묶고 반팔이나 민소매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서혜야. 덥지 않아? 내가 부채질 해줄게. 고마워. 미안해. 다 흘렸네. 닦아줄게. 만지지 마. 저리 치워.
두껍게 옷을 입어도 티가 날까봐 항상 예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 진짜 널 좋아해. 우리 사귀자. 응. 알겠어. 고백을 받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서혜야, 차 지나간다. 조심해. 손대지 마. 싫어. 가슴 때문에 조금만 닿아도 들킬까봐 괴로웠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아까 나 때문에 화난 거 아니지? 아니야. 내가 예민해서 그래. 미안해. 그럼 조심히 들어가. 안 돼. 싫어. 서혜야, 내가 싫은 거야? 도대체 왜 그래? 사실은 나 비밀이 있어. 말해줘. 어떤 비밀이든 괜찮아. 알겠어. 그럼 나랑 같이 들어올래? 이상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 너라면 다 괜찮아. 준비되면 보여줄래? 괜찮아. 내 눈엔 너무 예뻐. 용기 내줘서 고마워. 남친 덕분에 사랑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수술해서 평범해졌답니다. 제 꿈은 단 하나. 바로 큰 가슴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대성공. 전 자신감을 찾았고 주변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저기요? 혹시 괜찮으시면 한 잔 사도 될까요? 아, 저 친구랑 같이 왔는데요? 제가 안주랑 술까지 다 살게요. 진짜 예쁘세요. 우와. 남자들에게 대시도 많이 받았고 결국 남친도 사귀게 되었죠. 우와, 진짜 대박이다. 모델 아니야? 가슴 저렇게 크면 어깨 아플걸? 어휴. 주변 사람들의 질투도 받았지만 만족감이 훨씬 컸습니다. 저 언니 몸매 봐. 진짜 이쁘다. 저렇게 말랐는데 가슴 크기 뭐야? 실화야? 워터파크에서 한껏 가꾼 몸으로 자신감 있게 나갈 때였습니다. 어라, 가슴이 약간 무거워진 것 같은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듯 했고 어느새 딱딱해져 있었죠. 아, 왜 이러지? 느낌이 이상하네. 자기야, 여기야. 와, 수영복 진짜 잘 어울린다. 운동 좀 열심히 했지. 자, 두 분 여기에 딱 붙어서 타시고요. 위험하니까 꽉 잡으세요. 이거 너무 좁은데? 떨어질 것 같아. 괜찮아, 딱 붙어. 빠른 물살과 함께 굉장히 빠르게 놀이기구가 내려갔죠. 그 순간 미끄러져서 튜브에서 떨어졌습니다. 전 머리를 부딪혀 정신이 없는 상태로 일어섰습니다. 자기야, 가슴이. 제 가슴 양쪽이 찌그러져 있었죠. 그리고 벽면이 가슴 모양으로 파여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가리고 정신없이 워터파크를 벗어났죠. 제 수술로 다시 괜찮아졌지만 지울 수 없는 제 흑역사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랑 월미도에 갔을 때 일입니다. 월미도에서는 디스코 팡팡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이랑 디스코 팡팡으로 달려갔습니다. 원래 디스코 팡팡 타면 조종하시는 분들이 짓궂으시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마구마구 디스코 팡팡을 돌리고 튕기고 하셨습니다. 레고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 자, 빨주노초 무지개 친구들이네. 어느 색깔이 먼저 떨어질까? 아이고 우리 친구들 저기 오빠 무리들하고 미팅 시켜줄게.
어? 노란색 친구 미팅하고 싶은가 본데? 결국 저는 중심을 못 잡고 떨어졌습니다. 바닥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다 일어나려는 순간 나는 사랑의 큐피트 레고레고. 디스코 팡팡과 함께 제 몸이 붕 뜨면서 옆으로 쏠렸습니다. 몸이 쏠리며 도착한 곳은 남자무리 속이었고 그중 한 남자의 무릎 위에 앉게 되었어요. 놀라서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또 한 번 디스코 팡팡이 붕 떴고 그 순간 입술에 말캉하는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뭐지? 하는 생각으로 눈을 떠보니 그 남자의 입술에 제 입술이 닿아 있었습니다. 오, 개부럽다. 한 번 더, 한 번 더. 제 친구들은 물론 남자무리와 밑에서 구경하시는 분들까지 난리가 났더라고요. 디스코 팡팡을 내린 후 그 남자애에게 사과는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저기 미안해요.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지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번호 줘요. 그렇게 저희는 번호 교환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동네에 사는 오빠였고 자연스레 호감이 생겨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오빠와 뽀뽀를 할 때면 디스코 팡팡이 떠오르곤 하네요. 제 친구는 일본인들에게 유명한 버튜버입니다. 미나상, 오늘 방송도 오네가이시마스. 그런데 문제는 여자인 척하고 방송을 하는 것이었죠. 아, 끝났다. 야, 오늘도 돈 대박 많이 벌었어. 이렇게까지 해서 돈 벌고 싶냐? 볼 때마다 어이없네.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사기치는 게 피해 주는 거지. 그러다 들키면 어떡하려고? 안 걸리면 되지. 이쁜 척만 하면 돈이 쏟아지는데 안 하는 게 멍청한 거 아니야? 뻔뻔하게 방송을 하는데 일본 팬이 도내를 했습니다. 민짱은 한국인으로서 독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 지금 진지해.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 데스. 나는 일본 거라 믿고 있어. 역시 민짱이야. 민짱. 다이스키. 친구는 선을 넘어 일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있었죠. 야야, 너 미쳤냐? 아까 방송에서 한 말 다 뭐냐? 에이, 그냥 립 서비스지. 예민하게 구네. 욕하는 애들은 나한테 돈 안 줘. 친구는 갈수록 선을 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미개해요. 선진국 일본이 최고데.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몰래 목소리 변조를 껐습니다. 너희들, 오늘 민짱이 알려줄 사실. 일본 남자는 왜 세계에서 인기가 많을까? 그건 바로 다정하고 잘생기고 멋지니까. 민짱도 일본 남자가 좋아. 목소리 뭐냐 지금? 민짱 변조한 거였어? 토할 것 같아. 완전 아저씨 아니야. 곧바로 영상 합성 장치도 정지시켰고 친구의 맨 얼굴이 방송에 전부 송출됐죠. 잠깐만, 이거 해킹 당한 거야. 민짱은 여러분 곁에 있어. 친구는 급하게 수습하려 했지만 모든 진실이 드러난 뒤였죠. 결국 친구 방송은 망했고 채널도 신고를 받고 삭제되었습니다. 나 진짜 구역질 나서 너랑 같이 못하겠어. 정신 차리고 다른 일 알아봐라. 알겠냐? 전 어릴 때부터 뚱뚱해서 놀림받았습니다. 야야, 저기 콧물소 지나간다. 여기가 한국이야, 아프리카야? 꼴에 여자라고 치마 입은 거 봐. 뱃살에 커튼 쳐놓은 거 같네. 같은 반 남자애 둘이서 매일 절 놀려댔죠. 엄마, 나 진짜 살 빼고 싶어. 어머, 우리 딸 이제 맘 먹은 거야? 응, 나 진짜 독하게 운동할래. 도와줄 거지? 그럼 엄마가 다이어트 전문가잖니. 옆에서 책임지고 도와줄게. 알겠어. 나 살 빼서 연애도 하고 보란듯이 놀리던 애들한테 보여줄 거야. 그 뒤로 엄마와 함께 매일 4시간씩 독하게 운동했습니다. 방학이 끝난 뒤 학교로 들어가자 주변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야야, 쟤 누구야? 몸매 개쩌는데. 우리 학교에 저런 애가 있었나?
전학생 아니야? 놀리던 애들이 제 뒤를 졸졸 따라왔습니다. 야, 나 콧불 쏘거든? 그만 좀 쫓아올래? 뭐라고? 네가 콧불소라고? 말도 안 돼. 야야, 나 놀린 적 없어. 얘만 그런 거야, 얘만. 너 진짜 예뻐졌네. 넋 빠진 둘의 표정을 보니 절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콧불소한테 까이기 싫으면 빨리 꺼져. 니네 꼴도 보기 싫거든? 에이, 왜 그래? 사실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맞아. 가방 들어줄게. 이리 줘. 둘은 제 근처를 맴돌며 온갖 아양을 떨어댔습니다. 야, 그런다고 내가 니네랑 놀아줄 것 같아? 니네도 관리 좀 해라. 둘 모습이 딱 티몬과 푼바잖아. 이 아프리카 동물들아. 둘을 뻥 차버린 뒤 저는 이제 자존감 높은 삶을 즐기고 있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스트로베리 왕국의 마법사 베리 타르트. 앞으로 베리라고 불러주세요, 오라버니. 뭐? 너 뭐하냐? 됐고 오다가 간식 사왔는데 먹어. 이 붉은 음식은 너무 덴저러스해요. 여동생을 죽일 생각인가요? 베리는 달콤한 마카롱이 먹고 싶다고요. 내놔. 먹기 싫으면 먹지 말든가. 아니에요. 이건 오라버니가 주시는 시련. 성의를 봐서 맛은 봐드릴게요. 처음엔 장난친다고 생각했는데 여동생이 중2병에 걸린 것 같더라고요. 전 중2병이라는 건 인터넷에서만 들어봤지 설마 제 동생이 중2병에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이 야, 너 눈이 왜 그래? 알고 싶어요? 그럼 비밀을 조금 알려드리죠. 어젯밤에 전 악마와 계약을 했어요. 뭐? 악마? 네, 사실 제가 말한 스트로베리 왕국은 잔인한 다크 드래곤의 공격을 받고 멸망했어요. 저는 생각했죠. 앞으로 제가 살아갈 곳을 지키기 위해선 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악마와의 계약으로 오른쪽 눈에 흑마법진을 인수받았답니다. 짜잔! 스트로베리 왕국은 평화로운 컨셉이 아니었구나. 오라버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배운 흑마법으로 이 집의 결계를 칠 수 있으니 여긴 안전해요. 아그마 디스망, 베리베리 룬, 다크블러드 실드! 그만해! 보는 내가 다 부끄럽다! 중2병 여동생은 흑마법 세계관에 빠진 건지 그 이후로도 마도서나 악마 사전을 사달라고 조르질 않나? 위험하게 자기 방에서 요상한 인형 가지고 촛불의식을 하고 있지 않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동생의 미래가 너무 걱정되었는데 다행히 고등학생이 되니까 자연스레 완치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중2병 시절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사연 보냅니다. 오빠!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그 시절은 내 인생의 5점이었다고! 작년 반배정이 끝나고 최가 같아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요. 친구는 팬클럽도 아닌데 구하기 어려운 굿즈들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와, 넌 이거 다 어떻게 구한 거야? 부러워. 아, 이거? 사실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우리 오빠 여기 기획사 연습생이거든. 진심? 대박! 그럼 너네 오빠 엄청 훈남이시겠다. 사진 보여줘. 아, 안 돼. 오빠가 맘대로 자기 사진 보여주지 말라고 했거든. 그렇구나. 아쉽. 보고 싶었는데. 야, 그거 알아? 우리 오빠가 말해줬는데 B 멤버 여자 아이돌 A랑 사귄대. 엥? 정말? 앨범 활동 시기도 다른데 어떻게 만난 거야? 안 돼. 너네 무슨 얘기해? 그 아이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숨기려 했는데. 우리 오빠 그 아이돌 기획사 연습생임. 뭐?
이렇게 친구 오빠에 대한 이야기는 반에 퍼지게 되었고 반 애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래서 내가 숨기려고 했던 건데. 피곤하다 정말. 친구는 애들의 관심을 점점 즐기더니 장사도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제 기획사 견학단이었는데 이것 봐라. 니니돌 오빠들 안무 연습하고 닦은 수건이다. 진짜 부럽다. 대박. 그거 나한테 주면 안 돼? 이걸 공짜로 달라고? 이게 어떤 건데 그냥 주냐? 전 갖고 싶음 5만 원에 팔게. 이런 식으로 그 친구는 니니돌 오빠들의 수건, 입던 옷 등을 계속 팔았습니다. 짠! 나 어제 니니돌 오빠들이랑 놀러가서 사진 찍음. 헐, 개부러워. 보자. 나도. 어? 잠깐. 이거 어디서 봤는데? 몇 달 전에 오빠들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에이. 아, 설마. 아니겠지. 봐, 똑같잖아. 너 이거 설마 합성한 거임? 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합성하겠냐? 여기 합성했네. 이거 봐, 얘들아. 헐, 대박 합성이네. 대박. 너 연습생 오빠 가진 것도 거짓말 아니야? 사진 보여줘봐. 오빠 연습생 맞거든? 야, 너 오빠 없잖아. 그만 좀 해라. 그냥 모른 채 해주려 했더니 정도가 심한 거 아니야? 반장이 한마디 하자 이제껏 당당하던 친구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오빠 자체가 없었고 했던 말들이 다 거짓이었던 겁니다. 깊은 분노에 휩싸인 반 애들은 쌤한테 그 친구가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 바로 알렸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학교 징계를 받은 것은 물론 부모님한테도 엄청 혼난 듯 했습니다. 친구는 이 일이 있은 후로 전교생에게 구라돌로 찍혀 얌전히 다닌답니다. 제 친구는 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플렉스 하더니 명품이나 비싼 브랜드의 옷, 신발 등을 하나둘씩 사는 겁니다. 그런데 꼭 사고 와서는 야, 나 또 플렉스 했다. 오, 짱이다. 쩔지? 너도 좀 플렉스 해라. 같이 다니기 부끄러워. 솔직히 한두 번은 그냥 자랑하고 싶은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야, 넌 이거 없지? 넌 이거 사는 거 꿈도 못 꿀 거다. 이렇게 저를 깔보고 빈정대길래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살 때마다 인스타에 올리는데 자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사진을 찍어달라 합니다. 아, 좀. 은근슬쩍 로고 보이게 잘 좀 찍어봐. 이렇게? 이제 됐어? 한 번 더 찍어줘. 발로 찍은 것도 아니고 뭐야. 아, 빨리 다시 찍어줘. 얼른. 사실 자기가 인플루언서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초등학교 친구들 모임을 하기로 해서 언니가 사준 아껴둔 비싼 티를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같은 티를 입고 왔더라고요. 아, 짜증나. 왜 똑같은 티 입고? 집에 가서 버리든가 해야지. 아, 개나 소나 다 입네. 치. 너 방금 뭐라고 했어? 같은 옷 입을 수도 있지. 말을 왜 그렇게 해? 야, 그만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는데 왜 그래? 어라? 너네 둘이 똑같은 티 맞아? 둘이 로고 모양이 약간 다른데? 친구의 말에 친구 티와 제 티를 봤더니 로고 모양만 약간 다르더라고요. 야, 너 짝퉁 입었냐? 아, 어쩐지. 네가 이런 걸 입고 올 리가 없는데. 뭐라는 거야? 이거 우리 언니가 선물 준 거고 집에 택이랑 보증서 다 있으니까 보여줄게. 너야말로 네가 짝퉁 입어놓고 찔리니까 나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맨날 인스타에 플렉스하고 올리는 거 봤는데? 아니겠지. 당연히 아니지. 야, 너네 딱 보면 몰라? 얘가 이런 걸 입을 수 있겠냐고. 얘들아 이것 봐.
땡땡이가 찐인데? 야, 맨날 플렉스 거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개나 소도 입는 걸 넌 짝퉁을 입냐? 친구는 저와 친구들의 말을 듣더니 점점 얼굴이 빨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나가버리더니 이후로 연락도 없습니다. 맨날 절 깔보고 플렉스 거리더니 앞으로는 플렉스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일입니다.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첫 짝꿍이 운동부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 짝꿍은 점심시간부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업을 잘 안 들었습니다. 어느 날 짝꿍이 야자 끝나는 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저에게 따뜻한 우유를 건네주는 겁니다. 사실 전 제 짝꿍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운동부라 그런지 덩치도 엄청 크고 피부도 까매서 제가 느끼는 인상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건네준 우유를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받았는데 먹어. 딱 이 두 마디에 저는 쫄아서 반강제로 우유를 원샷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따뜻한 우유를 강제로 마시는 일이 1학년 끝날 때까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 일이 반복되니 저는 학교에서 우유녀로 유명해졌습니다. 드디어 2학년이 되어서 짝꿍이랑 다른 반이 되니 휴, 이제 다른 반이니까 그 우유 안 마셔도 되겠지? 하고 안도했지만 그것도 잠시. 그 짝꿍이 우리 반까지 찾아와서 따뜻한 우유를 매일 주는 것이었습니다. 먹어. 그러다가 아빠가 해외지사로 발령나서 학교를 그만 다니게 됐는데 떠나기 전 마지막 날 그 짝꿍이 저에게 쪽지를 건네주는 겁니다. 뭐지? 하고 쪽지를 펼쳐서 읽어봤는데 쪽지 내용이 우유를 데우는 법이었습니다. 아니 얘는 무슨 우유의 원수졌나? 이 생각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가 대학생이 되고 대학교 방학 때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정말 멋지다. 너는 우연히 그 짝꿍을 만났습니다. 진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 인상 무섭던 짝꿍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외에서 동창을 만나니 엄청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짝꿍남이랑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그 짝꿍이 또 따뜻한 우유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먹어. 우유를 보니까 내심 고딩 때 추억에 반갑기도 해서 웃으며 우유를 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아, 또 이거! 야, 고딩 때부터 궁금했는데 너 왜 자꾸 나한테 우유 주는 거냐? 너 불면증 있잖아.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말이야. 우리가 처음 만난 고등학교 때인데 입학하면 처음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곤 하잖아. 일부러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기소개서 쓸 때 옆에서 너가 거기에 불면증이 있다고 쓰는 걸 봤어. 아, 맞아! 고딩 때 불면증이 있었지. 그러고 보니 그 뒤로 나아졌었는데. 근데 너 요즘은 잘 자? 심쿵! 그때 외국으로 전학 가버려서 또 못 잘까봐 걱정했는데. 그때 짝꿍남이 그동안 제 불면증을 신경 쓰면서 오랫동안 따뜻한 우유를 건네준 거라고 이해되니 너무 고맙기도 하고 왠지 모를 감동을 받으면서 순간 눈물이 났어요. 뭐야, 그래서 나에게 따뜻한 우유를 준 거야? 게다가 그렇게 큰 덩치로 무심한 듯 진지하게 저를 걱정하는 모습에 심장이 쿵쾅쿵쾅거리며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 짝남이랑 4월에 결혼한답니다. 축하해주세요. 최근 친구와 다이어트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야야, 나 이번에 진짜 독하게 빼본다. 식욕 억제제도 사려고. 와, 치사하게 혼자 먹으려고? 내 것도 같이 주문해줘. 알겠어. 10kg 먼저 빼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매일 샐러드에 미친 듯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서로 몸무게를 재봤죠. 오늘 진짜 힘들었네. 넌 약발 좀 받아? 아니, 나 이상한 게 오히려 요새 식욕이 더 생기는데? 친구는 먹는 것도 줄고 살 빠지는 게 보였는데 전 아니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 오늘 저녁 맛있게 먹고 내일 또 다이어트 해보자. 내가 마실 거 가져올게. 알겠어. 고마워. 그때 친구 휴대폰에 전화가 와서 건네주러 주방에 갔죠. 그 순간 친구가 제 음료에 무언가 넣고 있었습니다. 야, 그거 식욕 억제제 맞아? 당연히 맞지. 우리 같이 산 거잖아. 그래. 내가 한번 자세히 봐도 되지? 그대로 들고 있는 걸 뺏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살찌는 약이더군요. 이거 살찌는 약이잖아. 너 설마 내 음식에 이걸 탄 거야? 미안해. 너한테 질투나서 그랬어. 몸매도 나보다 낫고 얼굴도 예쁘잖아. 너랑 같이 다니는데 엄청 스트레스였다고. 그래서 딱 한 번 그런 거야. 하지만 주방 구석에 살찌는 약이 박스째로 있었습니다. 이게 거짓말을 해? 이 나쁜 년! 운동에서 강해진 힘으로 친구를 힘껏 때려주었죠. 그 뒤로 전 다이어트를 꾸준히 해서 지금은 날씬해졌답니다. 친구는 요요와서 여전히 뚱뚱하더라고요. 전 발레리나를 꿈꾸는 발레 유망주입니다. 양손 끝에 영혼을 담아서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엑셀런트! 아주 좋아요. 특히 신발레, 몸선이 아주 예뻐. 다행히 적성에 맞아 재미도 있었고 잘하는 편입니다. 어쩜 발레야. 어떻게 그렇게 몸매도 이쁘고 발레도 잘해? 에이,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지. 발레 학원에선 친구도 많았지만 학교에선 달랐습니다. 야야, 저기 먹톤이 온다. 몸매 유지하려고 밥 먹고 화장실에서 맨날 토한다며? 우와, 재수 없어. 우리 보고 돼지 같다고 말도 안 섞는다던데? 쳐다본다. 빨리 가자. 냄새나. 제가 한 적도 없는 말이 소문나서 이유 없이 미움받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몸이 아파 양호실에 누워 있었는데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넌 어떻게 신발레랑 같이 다녀? 어릴 때부터 발레 학원 같이 다녀서 어쩔 수 없이 뭐. 성격도 좋다. 쟤 학원에선 별말 안 해? 그냥 뭐 발레 얘기하다가 가끔 애들 얘기하긴 하는데. 아니다. 못 들은 걸로 해줘. 발레가 그러는 거 알면 너네 다 놀랄 수도 있으니까. 걔는 맨날 그래? 너 아니었으면 몰랐을 뻔. 고생한다, 김예지. 제 베프가 학교에서 헛소문을 퍼뜨린 범인이었죠. 다음날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어봤습니다. 예지야, 나 학교 생활 너무 힘들어. 반 애들 나한테 왜 그러는 것 같아? 걔네 다 너가 너무 예뻐서 그런 거야. 못생긴 돼지 같은 애들이 지저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넌 항상 예쁘고 착하잖아. 언젠간 애들도 널 좋아할 거야. 힘내자. 웃으면서 위로해주는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녹음해 두었다가 반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와, 예지 이중인격 미쳤다. 신들린 연기력에 극찬한다. 그럼 여태 신발레 어록은 김혜지가 주작한 거? 와, 주작이 날아오른다. 김예지 스케일에 가슴이 웅장해진다. 신발레만 개불성. 미안해. 만난 거 평생 사줌. 아니야. 신발레가 조작한 거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생각해보니까 신발레 얘기 전부 네가 했잖아. 와,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 봐. 진짜 아니라고. 난 말한 적 없어. 너네가 오해해놓고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다음날 친구는 그대로 매장되었고 반 애들은 제게 사과하였죠. 그 친구는 결국 발레 학원도 그만두고 전학 가버렸습니다. 예지야, 대체 왜 내 뒷담 깠어?
너랑 발레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아쉽네? 남은 인생 착하게 살자 우리. 잠깐 구독 좋아요 남았다 이가.